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심화되면서 또다시 화웨이가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로 2018년 기준 매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170여 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또 1500개에 달하는 통신망을 깔아두었습니다. 그 규모는 지구 인구의 3분의 1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판매 대수에서도 이제 애플을 따돌리고 글로벌 2위를 차지할 만큼 급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웨이가 왜 미국의 타겟이 되었고 또 공공의 적이 되었는가, 그리고 미국의 제재와 관련해서 화웨이는 자신감을 표출하였는데 또 어떤 상황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만든 통신 장비에 몰래 백도어 장치를 둘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백도어라는 것은 기기에 은닉하여 정보 유출 등의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악성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미국은 단순히 무역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 화웨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일까요? 이제 과거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2016년 화웨이 스마트폰이 아마존을 통해 판매가 되었고 일부에 백도어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웨이도 일부 인정을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화웨이 직원이 미국 모바일 통신회사 T-모바일에 이 스마트폰 내구성 테스트 로봇인 태피의 팔 하나를 빼돌린 혐의가 있으며, 그리고 미국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화웨이는 지적 재산을 절취한 직원들에게 그 가치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외 다른 국가들도 화웨이 장비 구매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제 미국을 따라가기 위해서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인도의 국영통신사인 바라산 차르니감의 핵심 네트워크를 해킹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2017년 아프리카 연합의 주요 문서를 유출했다고 프랑스 르몽드에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올 초에는 이 폴란드 정보국이 화웨이 판매 국장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를 하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이 화웨이의 5G 장비 도입을 보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2017년 기준 화웨이 전체 매출액 중 27%, 250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발생시키는 주요국이기 때문에 이 화웨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독일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이 화웨이 장비의 구매를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화웨이라는 뜻은 한자로 하면 화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을 위해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화웨이의 회장은 인민해방군, 그리고 중국은 공산당으로서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웨이에서는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정부에서 지시를 하게 되면은 역시나 앞으로도 그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잠재적 안보 위협이라고 판단을 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5G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또한 급성장을 보이고 있어 단순히 견제를 하기 위함이라는 의견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화웨이의 플랜 B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는 미국 기업의 부품이 없이도 생산이 가능하며, 그리고 또한 자체 OS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회사인 하이스 반도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력도 높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이 대만의 파운드리 회사인 TSMC와의 관계를 떼놓을 수 없습니다. 하이스 반도체가 설계를 하고 그리고 생산은 TSMC가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 미국의 제재를 살펴보게 되면 단순히 미국 제품을 수출 제한할 뿐만이 아니라 미국 기술이 포함된 다른 나라의 제품도 그 제재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TSMC의 창업자인 장중모우는 미국 반도체 업체에서 성장하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부사장까지도 역임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TSMC 역시 미국 기술 기반 위에 설립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미국 시티은행은 TSMC의 지분 20.6%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그 외 JP모건 등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 전체 스마트폰 AP의 절반을 퀄컴 칩셋이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하이스 반도체가 모든 물량을 충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도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OS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훅멍이라는 자체 OS를 대체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전체 모바일 OS 시장에서 70% 이상을 안드로이드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훅멍이 해외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자체는 오픈소스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안드로이드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구글의 핵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유튜브, 플레이스토어, 지메일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국 내에서는 이미 유튜브나 플레이스토어 등 이런 주요 서비스의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어서 내수 시장은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 전체 매출의 40% 정도는 유럽이나 남미 등 해외에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매출에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화웨이 아니면 훅멍에 대한 로열티가 좀 적기 때문에 그 불편을 감당하면서도 화웨이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은 과연 화웨이가 자력갱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화웨이 보이콧에 동참해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한국이 어떠한 답변을 지금 한 상태는 아니지만 과거 사드 사태를 돌이켜보자면은 이 중국이 보복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사안으로 아직까지는 섣불리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이 미중 무역 분쟁과 화웨이에 대해서 아직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